기본소득 박람회라는 걸 하네요. 청년 기본소득이랑 지역화폐 정책 홍보하는 박람회라고 하는데 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올해 이제 다가오는 4월 29일, 30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네.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함께 알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 열리죠, 그렇죠? 월요일 날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 까지 어디서요? 월화. 수원 컨벤션 센터라고 저기 노란색 지하철 타고 가면 있더라고요. 아, 노란색. 네,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이번에 그 박람회는 그래서 앞으로 이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인 이런 복지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뭐 토론회도 있고. 기본소득 양쪽에 갈려 있어요. 저는 가장 극명하게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우파 좌파. 이거를 완전히 포퓰리즘으로 보는, 저쪽은 계속 그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선실성이냐 뭐. 근데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게 기본소득에 의해서 가장 혜택을 봐야 되는 분들이 지금 사실상 저기 태극기 들고 나가서 시위하고 계시는 그쵸. 분들인데 그분들은 기본소득이란 말 이외에도 요령연금이니 뭐 국민연금이니 해서 갖고 좀 계세요. 수당을 받아가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지금. 앞뒤가 안 맞네요. 정확히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자기들 돈 일단 세비 납부부터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반납부터. 이분들은 사실상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게 88년부터 시작했나요? 그때부터 해갖고 쭉 부어서 받고 계신 분들은 물론 돌려받는 거니까 맞긴 맞는데 사실 그분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냈던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되는 게 정확히 지금 연도도 계산을 못하고 있어요. 정부가 지들이 맨날 뭐 발표할 때마다 연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게 뭐가 있냐 하고 봤을 때 기본소득밖에 없다고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연금 고갈시킨 것 같다, 이런 걸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우파라고는 얘기했지만 그걸 대변하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태극기 부대나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우파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거 정립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기본소득을 반대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알아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많은데, 실제로 이제 태극기 집회라든가 뭐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안의 동안 그 정치 세력에 의해서 대변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여권 내에서도 일부는 기본소득을 뭐 이렇게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는데, 이거 기본소득 도입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라는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아마 성남시에서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무상교복, 무상급식 뭐 이런 그 건강한 급식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 선도적으로 하니까 전국에서 지금 무상급식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상교복도 안 하는 데가 없고, 심지어 뭐 저 영남 어디서도 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본소득도 아마 경기도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금 뭐 산후조리비랑 청년배당 이런 것들 이제 또 지역화폐로 놓아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확대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청년배당 같은 것도. 그렇죠. 이런 거 확대돼서 이렇게 잘 굴러가고 이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보면은 아마 또 이거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결국에 이런 게 또 이제 선거에서 뭐 내년 총선 그 후에 있는 이제 선거들에서 주요 아젠다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에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뉴스를 통해서 듣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극적인 일반 또 정치 논리에서 하는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세금이 있는데 아니 왜 자꾸 퍼주냐, 아니 퍼주면은 살림살이 거덜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살림하고 그렇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은 알맞게 쓰는 게 좋은 거지 무턱대고 돈을 안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복지비를 위해서 돈을 계속 써야지 다음에 살아가는데 윤활유가 돼서 잘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무조건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준표 씨가 경남 도지사였을 때 꽤 재밌는 일을 했죠. 경남 의료원인가요? 진주의료원. 그것도 또 진주가 또 진주의료원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폐쇄를 해버렸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이들을 광고를 했었냐면 홍준표가 했으니까 뭐 부채 제로의 시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야 흑자 대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흑자 대정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돈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 아예 안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럼 도지사가 왜 필요하냐고요. 정부에서 돈을 걷어서 그 돈 가지고 국민들, 도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돈인데 어떤 부분에서 적자가 나야죠. 그렇죠. 국민한테 쓰는 거니까. 좋은 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갖다 아예 안 쓰고 흑자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앉았어요. 더 큰 기회를 창출해주는 적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자랑할 만하죠. 왜냐면 그 흑자 남은 거 가지고 국민한테 안 주고 지네들끼리 너나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난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에서 쓰는 돈들이라는 건 토목사업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돈도 있고 복지비로 지출하는 것도 있는데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토목사업 쪽이라고요. 과거에 성남시장이었던 이대엽 씨는 그 토목사업을 자기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게. 자기 아들이 이제 건설사를 만들어서 대놓고 헤쳐먹었네. 대놓고 했어요 진짜. 아니 그게 뭐냐고요. 누가 진짜. 딴지 안 끌면 그냥 대대손손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공개 경쟁하라고 입찰하라고 해놨는데 다 수의계약으로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돈도 또 안 준 거예요 나중에. 스위스에서 한번 국민 투표 됐어요. 붙였고 네. 근데 얼마 안 많이 됐고. 줬지? 한 300만 원 줬어.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스위스나 이런 북유럽들은.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거기는 세금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죠. 소득에서 50% 이상 떼어가는 그죠. 나라고 그걸 우리들처럼 세금 많이 떼어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고 그게 낼 만큼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세금 올리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면은 지금도 찬성이 훨씬 많이 나온대요. 와 진짜.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니까 시민 의식을 탓하기 전에 이 국가의 운영의 시스템. 그죠 그거부터 탓해야죠.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들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여태 보고 잘한 게 우리가 내 세금으로 헛짓거리 하고 이러니까 그 돈 차라리 쟁여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 쟁여놓으면 네. 그런 생각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이죠. 왜냐면 보고 자란 게 그런 건데. 쟁여놓아도 우리한테는 절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사실 그 돈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빨리 권력자들이. 핀란드로 뜨든가 해야지. 아. 핀란드 좀 보면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를 봤을 때 저기 북유럽 상국이잖아요. 그죠. 노르웨이, 스웨덴, 스웨덴, 핀란드인데 노르웨이는 이런 거 해도 괜찮은 나라예요 진짜. 왜냐하면 거기가 국회 유전이 있어서 인구도 500만밖에 안 되고 그러게. 기름에서 팍팍 나오는데 덴마크는. 덴마크는 아니고 어. 이제 여기 옆에 보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핀란드 원래 못 사는 나라였어요. 진짜 북유럽에서 못 살기로 유명한 나라고 옆에 러시아 있고 파는 거 기껏해야 나무 목재 팔고 뭐 이러던 나라였다고. 자일린드. 옛날에 노키아. 그런데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복지로 들어갔잖아요. 복지로 해서 정부가 수입 나온 걸 갖다가 세금으로 나온 걸 갖다가 복지에 투자를 해서 경제를 업로드 시킨 사람들,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나라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이제 여기 뭐 일본 유노우에 도모히로라는 이 되게 연구 4차 산업혁명부터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건 기본소득으로 노동력 욕구 저하가 올 수 있다. 욕구 저하가. 욕구 저하가 올 수 있다. 근데 뭐 우리 지금 우리나라 기본소득은 되게 기초적이잖아요. 스위스가 300 이렇게 주니까 300 까지 이제 줬겠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78만 원 주고 뭐 일반 가정에 300만 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걸 우리 환율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환율하고 비교를 해봤을 그죠. 때 걔네들 소득이 프랑이야, 8만 프랑. 불 막 이렇게 아, 했잖아요. 진짜? 우리로 치면. 그러면 4배 좀 네 배 차로 차이가 서 나니까. 알아야겠네요. 근데 노동 욕구 저하가 그러니까 저한테 기본소득을 준다고 봤을 때 저는 노동 욕구가 상승이 되지 저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거 떠들고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기본소득 보장 받으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생활 전반을 다 책임져 주는 그치. 만큼 충족하게 주면 노동 욕구가 저하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만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한마디로 채찍질 살짝 해준 당근 주면 아니 지금 딱 보면은 네. 뭐 8만 원, 10만 원 학생들한테 그래도 핸드폰 비용 뭐 비용 그런 주고. 정도라도 해주면 아이들은 그렇고 청년들한테 배당이 받고 30만 원 준다, 뭐 50만 원 준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개발비 정도 쓰는 상황이지. 그거 받고 아무런 경제 활동을 안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뭐 먹보자고 논다? 컵라면만 먹어야지 그러면. 기본소득 많이 참여. 우리 했으면 기본소득 좋겠다. 2019 기본소득 여기 박람회 한번 보고 얘기해 주세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 이제 경기도가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당연히 참석을 하고 뭐 이제 저명한 뭐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도 세계적인 인사들이 참여한다고 많이 하니까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지금 분위기 좋다고 그러던데요? 뭐 제가 아는 뭐 외국 이름 노암 촘스키 뭐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아까 그런 분들 오신다고 하니까 가서 한 기본소득이 뭔지 배우고 토론도 구경하고 직접 여기도 해보고 사용도 해보고 뭐 저희 팀도 취재 가야죠, 그렇죠? 해봅시다. 놀러 오세요. 눌러주세요. 저 들어오세요. 자, 경기호강씨 엔딩도 해주세요. 이제 끝났잖아.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 명에게 힘을 얻어서. 우리 일단 구독하고 좋아요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구독하고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고 이 모두가 호강하는, 일단 나부터 좀 호강 좀 해야 되는데 모두가 호강하는 그날까지 이거 한번 좀 해보려고